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우리 일의 장점을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적어봐라.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아까 종화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래 할 수 있다라는 장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써주셨어요. 예, 오래 할 수 있고 평생 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돈 많이 벌 수 있고 시간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내가 한 만큼 벌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써주셨지만 오래오래 일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써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읽어보면서 우리 일의 장점을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잡세미나 때 2부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일의 장점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강렬하게 브리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너 그거 무슨 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 더 간추려서 설명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우리 일은 제가 이렇게 정의해드리죠. 사람을 만나고 만난 사람 설득하고 설득한 사람 관리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프로스펙팅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지식과 화법 자료가 있어도 사람을 안 만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DB든 소개든 지인이든 개척이든 뭐든 계속해서 강한 고객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강한 고객 발굴을 해서 상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말을 할 줄을 몰라. 그럼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조이너킹이나 교육이나 워게임이나 시플랜이나 이런 것들, 그런 문화와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고객이 되든 안 되든 나랑 인연이 된 사람은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관리, 사람관리, 인사관리,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고 이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을 하실 때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시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강한 고객 발굴하는 거, 그 사람들 만났을 때 설득하는 능력, 그리고 잘 관리해주는 거. 이거 세 개면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우리 일을 꾸준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세 개 중에 하나만 어긋나. 그러면은 우리 일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고객 관리 잘해. 그리고 상담 잘해. 근데 만날 사람 없어요. 안 되잖아요. 고객 관리 잘해. 만날 사람 있어. 근데 상담 못해. 그럼 이것도 안 되잖아요. 만날 사람 있어. 상담 잘해. 근데 고객 관리 전혀 하지 않아. 그럼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우리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이지 베스트로 가셔야 돼요. 이 세 개에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자, 돈 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 이게 제 직업관인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통념에 사로잡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많다. 상담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참 안타까운 유형이다. 이 부류는 보통 제가 어떤 걸 좋아하는데 이걸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요? 같은 질문을 한다. 뭘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것, 그걸 직업으로 삼는 건 별개의 문제다. 커피 만드는 걸 좋아한다고 꼭 바리스타 하며 살아야 하는 건 아니다. 네가 좋아하는 걸 해라. 힐링 멘토들의 단골 멘티인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을 착각의 늪에 빠뜨린다. 우리가 어떤 걸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왜 좋아하게 됐는지 그 기원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우연히 끌려서 좀 해봤더니 주위에서 칭찬하고 인정받아 좋아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나. 형편없다는 말을 듣고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듣고 그걸 좋아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이걸 직업 세계에 가져오면 전혀 다른 벽에 맞닥뜨린다. 취미로 할 땐 칭찬받던 모든 것들이 프로로 할 땐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쉽게 말해 프로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버는 것이다. 돈을 못 버니 마음이 가난해지고 여유가 사라져 초조해진다. 자신이 이걸 진짜 좋아했는지 의구심이 들고 회의감에 시달린다. 성과가 별로인데 좋아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좋아하는 거라면 살겠다고 확신한다면 그건 적성이 아니라 신념의 문제다. 목이 날아가도 이 길을 가겠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섣불리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지 않는 게 좋다. 직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 고르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물론 이런 답변은 상담자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 아니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인생이 고달퍼진다 라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직업으로는 여러분들 돈을 벌면서 그 직업 자체가 좋아지면 정말 베스트겠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또 일이고 직업으로는 일단 돈을 벌고 거기서 번 돈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즐겨야 저는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다 보면 일도 즐기게 되는 날이 올 수 있겠죠. 물화일체의 경지가 될 수 있겠죠. 자,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죠.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의대 졸업한 의사 하실래요? 아니면은 보험설계사 하실래요? 다시 태어나서 둘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보험설계사야. 네, 이유가 있어요. 자유롭다. 의사는 자유롭지 않아요? 네. 의사 자유롭지 않죠. 진짜 자유롭지 않아. 자,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질문을 왜 하는지 상대방이 이 질문을 하는 사람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당연히 서울대 졸업한 의사여야지 무슨 보험설계사를 해.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명확한 4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진짜 금융 세일즈를 보험 컨설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어요. 왜? 근데 이유가 있다. 이게 제가 13년 동안 일해보니까 우리 일의 특징과 장점들이에요.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일은요 사업과 영업의 딱 그 중간선에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업이기도 하면서 저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 훨씬 더 가깝지만 사업이기도 하면서 영업이기도 하고 또 영업이기도 하면서 사업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단순히 영업이라고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더 내 사업이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일의 장점과 특징,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시고 영업을 하실 거면 누구는 좋으니까 하고 누구는 싫으니까 안 하고 누구는 좋으니까 사고 누구는 싫으니까 안 사고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좋든 싫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 선택이라 그래요? 필수라 그래요? 필수제. 네, 필수제라는 게 있잖아요. 필수제.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사업이 뭐예요 지금? 이거 먹는 거잖아요. 카페, 식당. 근데 지금 현실이 많이 좀 어렵죠. 왜? 왜 많이 생길까? 일단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러니까 우후죽순 많이 생겨요. 근데 차별화가 안 되니까 또 많이 망하죠. 지금 대한민국 폐업률이 역대 최대치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철거 비용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 시대라고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의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필수사항의 사업일까? 2번을 보세요. 여러분들 2번. 우리가 다루는 게 뭐예요? 우리가 다루는 거. 생로병사죠. 그쵸? 첫 번째, 여기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다루죠. 어떤 걸로 다뤄요? 종신보험, 질병보험, 사고보험 이런 것들로 우리는 죽음을 다룰 수 있죠. 자, 그리고 안 늙는 사람 있어요? 내가 10년 뒤에 안 늙을 자신이 있다. 물론 외형적으로는 잘 관리하면은 좀 동안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나이가 먹는 거는 맞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누구나 늙어요. 질병과 사고에서 자유로운 사람 있으세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 있어요?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뉴스를 보면 정말 대한민국 방방곳곳에서 세계 방방곳곳에서 온갖 사고, 온갖 질병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피해가면 운이 좋은 거지만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을 안 벌 때 생활비는 또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어딘가에서 나한테 연금 자산을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국가에서 이 연금 자산을 운용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연금 무슨 공단? 에? 관리공단? 보험공단이잖아요. 국민연금 ETF 공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무슨 비트코인 공단 이런 거 아니잖아요. 국민연금 보험공단이잖아요. 보험공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보험제도. 그쵸? 자, 저축 안 하시는 분. 좋든 싫든 저축을 해야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자녀도 키우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사람이면 100년 전에 태어났든 현재든 100년 후든 1000년 전에 태어났든 현재든 1000년 후든 챗GPT가 더 개발이 되든 안 되든 자,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이 5가지는 인간으로 태어난 누구에게나 필요한 5가지라는 거예요. 왜? 모두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늙음에 대해서,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저축에 대해서요. 그렇죠? 이 5가지만 다루는 게 바로 우리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신입 때 이 5가지 대주제에 대해서 내가 멋지게 상담하고 멋지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와 화법을 갖추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왜? 본질이 안 변하잖아요. 본질이 안 변하잖아요. 이 5가지는 본질의 본질, 평생 겪을 수밖에 없는 거 어느 시대에 태어나든 이 5가지만 다루기 때문에 이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법을 펼칠 수 있고 자료를 제대로 제시할 수 있으면 이 5가지만 반복하면서 내 실력은 좋아지고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더 쉬워지니까 평생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13년 전에 만들었던 종신화법 지금도 써요. 근데 지금도 잘 먹혀요. 연금화법 지금도 씁니다. 똑같은 거. 근데 지금도 잘 먹혀요. 왜? 이 5가지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미만일 때, 2년 미만일 때 이 5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기술을 진짜 갖춰나가시면은 앞으로가 편해져요. 예. 또 플러스 알파로 지인풀이 남아있을 때 오히려 더 소개 요청하고 더 간절하게 프로스펙팅 매달려야 돼요. 아직 내가 지인들 상담할 사람들 남아있으니까 여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면 언젠가 그거는 다 고갈된다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은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까를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죠. 그게 1년, 2년 이상 잘하는 사람이랑 처음에 일 시작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잘하는데 그 뒤부터는 그냥 계속 바닥을 기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미래를 조금 더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냐? 아니면 내다보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계속 잘 되겠지라고 착각을 하냐의 차이. 네. 항상 그걸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필수사항인 거예요. 죽음, 늙음, 질병과 사고, 연금, 저축 5가지만 다루니까 이 5가지가 사람한테 필수적인 거니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자, 우리가 고객 만나러 갔어요. 고객 만나러 갔어.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예은 SL 제가 고객으로 만났다고 칠게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보험 좋아하세요? 아니 보험 일 하는데도 지금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 일부러 대답해 준 거예요? 아니면 진짜 아닌 거예요? 그치? 깜짝 놀랐네. 자, 우리 경란님 보험 좋아하세요? 네, 이런 분들도 있죠. 자, 우리 경민 FA님 보험 좋아하세요? 정상이네. 자, 우리 윤건 FA님 보험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다들 좋아하네요. 자, 우리가 이 질문을 고객한테 만나서 하잖아요. 고객님 혹시 클라이언트는 보험 좋아하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고 하지. 그렇죠. 안 좋아하거나 별 관심이 없어요. 걔 중에 한두 명은 나 보험 좋아해요. 왜? 혜택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험으로 진짜 우리 가족들이 잘 치료받고 내가 혜택 보고 이런 사람들은 보험 되게 좋아하잖아요. 막 수입의 80%를 보험 가입할 정도로. 근데 10명 중에 8명은 별 관심이 없거나 그냥 그렇죠. 네, 별 생각 없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하나 더 물어본다 이거예요. 자, 보험을 싫어하는데 왜 갖고 계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싫어하면 안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내가 커피를 싫어하는데 커피를 왜 마셔요? 내가 김밥을 싫어하는데 김밥을 왜 먹어요? 내가 오이를 못 먹는데 오이 김밥을 왜 먹고 있냐고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객님 만나서 똑같이 한번 써보세요. 고객님 보험 있으세요? 이때. 그럼 보험 좋아하세요? 싫대. 근데 왜 갖고 계세요? 그럼 고객이 스스로 깨달아요. 아, 이거 필수제구나. 싫든 좋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싫든 좋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왕 가지고 있는 거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상담을 또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보험이라는 거는
제가 말한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5가지의 유일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싫어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업과 사업을 할 때 자동차 세일즈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동차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면허가 없어. 그럼 자동차 절대 안 사잖아요. 근데 보험은요? 인간이면 누구나 겪는 5가지 때문에 이것만 다루는 금융상품이니까 싫든 좋든 일단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대한민국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보험을 가지고 태어나는 국가죠. 태아 어린이 보험이 있잖아요. 이걸 고객한테 인지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무언가를 파는 일을 하는데 그 파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면 우리한테 무조건 유리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보험이다. 유일한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인 세일즈가 바로 이 금융 컨설팅, 보험 컨설팅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이거는 뭐예요?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일단 우리 보험 컨설턴트 일은요, 어떤 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 방방곡곡 내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전국 방방곡곡.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하는 뭐 자동차 매장이라던가 뭐 부동산이라던가 이런 데면 악성 고객을 만나요. 난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내 홈페이지에 악플 달고 맨날 우리 가게 앞에서 농성하고 나한테 피해를 줘. 그럼 뭐 경찰에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리고 괜히 그것 때문에 동네에 소문 퍼져가지고 내 장사가 안 되거나 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을 가능성이 있나요? 동네에서 커피숍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디야 커피 저기 뭐 백다방 거기 맛없다라는 소문 나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잘 안 간다 이거예요. 이 동네에도 여러 가지 맛집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 어디야? 여러분들 가끔 점심 드시러 가시는데 거기가 요즘에는 좀 푸짐하게 안 준대. 혹은 뭐 들어갔는데 그 무슨 생선 비린내 같은 게 많이 난대.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가게가 점점 장사가 안 되겠죠. 결국에는 망하겠죠. 왜? 이게 여러분들 다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지역을 기반으로 일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거제도, 제주도 내 고객이 있고 내가 프로스펙팅이 되면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내가 가서 노트북 하나로 바로 영업과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 환경에 영향을 뭘 안 받냐? 여러분들 지금 대출 금리가 높아요, 낮아요? 금리가.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출금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높아요. 떨어지겠지만 왜 대출금리가 지금 높은지 왜 금리가 높은지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한번 경제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금리가 좀 높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런데 금리가 높으니까 여러분들 자동차 리스 렌탈 대출 판매 이런 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이 잘 돼요 지금? 안 되잖아요. 정말 일부 지역들 제외하고는. 근데 거기는 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도 잘 될 수밖에 없는 데고. 왜?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끝이 없잖아요. 그쵸? 뭐 잠실이라던가 강남이라던가 이런 데요. 아무튼 자, 금리가 높으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가 하는 영업이 잘 안 돼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보험일은 어때요?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7년 내고 3년 거치 했을 때 무슨 처음에 136%를 주고 그 다음에 130%를 주고 지금도 무슨 124점 몇 %를 주는 말도 안 되는 상품들이 아직까지 있잖아요. 금리가 높으니까 이거에 맞춰서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이 보험 상품이 또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오래 일을 했으니까 금리가 낮을 때의 상황도 알죠. 그럼 금리가 낮을 때는 어때요? 금리가 낮을 때도 우리가 판매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같은 것들 최저 보증 이율이 막 2.5% 3% 그래요. 대한민국 금리가 0.2% 0.3%인데 유니버셜 종신의 최저 보증 이율이 막 2.5% 3% 이래요. 메리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보험사의 예정이율이 높아요 낮아요? 보험사의 예정이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의 이득입니다. 보험사의 이득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낮아져요. 똑똑하시네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경 전문가님이 3년, 4년 전에 만난 고객 제가 오늘 찾아가요. 플랜을 똑같이 짰어요. 미경 전문가님한테 3, 4년 전에 가입할 때는 15만 원인데 똑같은 거를 내가 오늘 추천을 하면은 13만 원, 12만 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저 고객한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해지하시면 200만 원 손해보는 건 맞다. 200만 원 해지한금금 부족한 건 맞다. 하지만 3만 원씩 20년이면 무려 720만 원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결국엔 500만 원 이득 아니냐. 똑같은 건데 그럼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거나 낮거나 전혀 상관없어.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상품은 그 시대적 상황에 다 맞게끔 변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본질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 실제 사례, 제가 어떤 회장님의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 그 이태원 예전에 참사 있었을 때 진짜 10년 동안 뼈 빠지게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잠도 못 자가면서 한 1, 2억을 모아가지고 이태원에서 장사한 지 딱 3개월 됐는데 그 일이 터져가지고 망한 사장님이 오셨어요. 10년을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빚이 마이너스 2억 3억이 된 거예요. 자, 죽고 싶겠죠. 그분이 와가지고 너무 자기는 억울하다.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내 가족들이 다 인생이 꼬꾸라졌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그분한테? 그거 네 탓이잖아. 거기에 입지 찾은 거 너 아니야? 누가 거기서 장사하라고 떠밀었어? 너무 냉정한 조언이지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 마음은 아프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왜? 어쨌든 그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나 상권을 분석을 해서 거기로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이 생길 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고 결국에는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 리스크를 다 떠가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우리는 그런 어떤 한 지역의 리스크 혹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용하면 이용했지 이것 때문에 우리 일이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외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세일즈를 한다는 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이건 나만 잘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니까.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해결이 안 돼. 환경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출 세일즈 하는데 맨날 10명씩 만나가지고 세일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금리가 높아. 그럼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 부분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오히려 외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 세일즈라는 거. 자, 그리고 4번.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그쵸? 원래 한 달에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버시려면 1억, 2억을 투자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사업에는 뭐가 있어요? 사업해보신 분.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 기간이 있잖아요. 투자금 회수 기간.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저가 커피가 진짜 많잖아요. 제 아는 친한 동생도 저가 커피를 하는데 얘가 하루에 거의 10시간, 12시간 일하거든요. 거의 24시간으로 매장을 돌려요. 진짜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냥 진짜로 그 정도면 자기가 커피숍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더 나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투자 금액을 언제 회수할 수 있는가를 이게 얘기를 해보니까 10년이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10년 안에 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어떻게 못해요? 10년이면 30살인 사람이 40살 될 때까지 원금 회수, 투자금 회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쵸? 물론 잘 되는 장사도 있겠지만 진입장벽이 높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우리는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러분들 생성고 자격증 막 2년씩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학교 4학년 내내 생성고 자격증 막 준비하고 보험설계사 학과 나와가지고 막 그런 분 있냐고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입장벽이 낮은데 심지어는 처음에 일 스타트 할 때 투자금도 안 들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만 열심히 하면 바로 월 1,000, 2,000 벌 수 있잖아요. 오늘 월급 공개가 됐죠. 린치핀에 뭐 3,000, 4천만 원대 급여 받으시는 분부터 500만 원, 600만 원 급여 받으시는 분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전체 레벨을 다 보는 사람으로서 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옆 사람이 월천 우리 지나부 점장님이 월 1,000, 2,000 버시고 누가 월 2천 우중 본부장이 월 1,000, 2,000 번다고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회적인 기준에서 봐야 되잖아요. 대단한 거 맞거든요. 진짜 대한민국 상위 2% 1% 맞거든요. 쉬운 일이냐 이거예요. 뼈 빠지게 일해도 힘든 일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우리가 또 감사함. 근데 중요한 건 그 돈을 버는데 돈 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 한 푼, 투자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금이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압박이나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바꿔야 되는 게 사람은 어느 정도의 압박이 있어야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배수의 진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어느 정도의 압박을 받아야만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통도 압박도 없이 내가 원하는 데까지는 절대 못 가요. 항상 위기가 있고 압박이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뛰어줘야 되고 나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까지 갈 수 있죠. 근데 제일 좋은 건 돈 들이지 않고 떼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안 그래요? 이거 부정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에는 사업 영업밖에 없는데 사업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 이거예요. 한 번 망하면 빚쟁이 되고 파산해야 돼요. 그럼 내 인생 20년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4분의 1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나 함부로 쉽게 할 수 없겠죠.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일은 돈 들이지 않고 떼돈 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주신 거 평생토록 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는 거. 은퇴 있어요 없어요? 정년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세 많은 보험설계사분 필드에서 영업하시는 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96세예요. 삼성생명에 계세요. 93세도 있어요. 그만큼 노동에 대한 그 어떤 강도가 낮다라는 거예요. 대화만 할 수 있고 내가 의식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네. 의식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의사가 정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 70 정도 되면 눈이 안 보여요. 손이 떨려요. 수술 못해요. 맞잖아요. 의사도 정년이 있어요. 전문직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근데 우리는 정년이 없어요. 은퇴도 없어요.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브랜딩만 해두면 그리고 고객이 쌓이면 쌓일수록 훨씬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번째 하면 할수록 더 쉽잖아요. 경험이 곧 자산. 여러분들이 단순히 경험 몇 번 쌓은 게 내 커리어가 되고 내 역량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일반 직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무원분들이 민원 처리, 행정 처리 100번, 1000번 많이 해준다고 그게 커리어가 돼요? 그렇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안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상담 100번, 1000번 하면 달라져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단순 경험만으로 커리어를 쌓고 하면 할수록 더 쉬워지는 일이 우리 일 말고 뭐가 있냐고요. 안 그래요? 자 그리고 사업은 두 가지가 무조건 충족이 돼야만 잘 돼요. 노식업이 가장 많이 망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두 가지, 본질 강화 그리고 규모의 경제. 본질 강화를 못 시키고 규모의 경제를 할 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본질 강화라는 게 뭐예요? 평란님, 본질 강화라는 게 뭘까요? 맛있다고요? 본질 강화는 뭐냐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상품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종원도 망한 브랜드가 22개예요. 최현석 셰프님, 이현복 셰프님 다 방송에 나와서 자기 요리를 알리기도 하지만 요리보다는 사람을 알리잖아요. 왜? 상품 브랜딩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은 어때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보험상품 개발해요? 아니잖아요. 보험상품은 다 회사에서 개발시켜주죠. 그럼 잘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자, 의료기술이, 과학기술이, 상품이, 인간의 수명이, 인간의 삶의 패턴이 보험상품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계속 개발시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딱 증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다빈치 로봇 수술, 표적항암 치료 특약 이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객 만났는데 표적항암 치료 신의료 기술 특약 없으면 뭐라 그래요? 이거 왜 없냐 그러죠. 그땐 없었는데. 맞잖아요. 옛날에 60세 만기, 70세 만기였어요. 근데 내가 오늘 고객 미팅했는데 고객이 55세인데 60세 만기 상품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 할 거예요? 난리 칠 거잖아요. 거기서 막 방방 뛸 거잖아요. 왜 이런 거 가입했냐고. 그때 그거밖에 없었는데. 네? 막 방방 뛸 거잖아요. 막 설계사 욕하면서. 맞잖아요. 지금 100세 만기 있죠. 사람이 150, 200살까지도 살 수 있어요. 조선시대는 평균 수명이 30살 언저리였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나이 때 사망을 하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는 120세 만기, 150세 만기 그러면은 계속 본질 강화가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오겠죠. 새로운 과학 기술이 나오겠죠. 그럼 우린 뭐예요? 계속 리모델링 해줄 수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치매 간병보험 있었어요? 물론 있었지만 스펙이 안 좋았어요. 지금 치매 간병보험이 스펙이 훨씬 좋아요. 왜? 이제는 사람이 오래 사니까. 사람의 수명과 삶이 바뀌니까. 치매 간병이 중요해지고 대한민국의 4대 질병으로 치매가 포함이 되면서 제주도 인구가 여러분들 제주도 인구가 50 몇만 명이거든요. 대한민국 치매 인구가 2028년인가 기준으로 130만 명이 넘어가요. 이런 시대니까 이거에 맞춰서 상품 트렌드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잖아요. 그걸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일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상품을 개발하는데 내가 뭘 해요? 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민치핀 그 월간 상품이식 교육만 들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끊임없이 평생도록 이 좋아진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진짜 우리 못해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15년 전에 펫보험 있었어요, 없었어요? 10년 전에 없었어요. 펫보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 반려인구가 1,500만 명이 넘어요. 펫보험 많은 회사에 있잖아요. 삶의 패턴이 바뀌니까 보험도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따라서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 끊임없이. 근데 그게 사실 모든 사업에서 제일 어렵고 제일 해결 불가능한 건데 왜? 삼성전자가 R&D 자금으로 몇십 조를 쓰죠? 왜요? 신제품 개발하려고, 본질 강화시키려고. 왜?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해주잖아요.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삶의 패턴에 맞게끔. 자, 연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변액연금, 최저보증 이율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상품이 계속 개발이 되잖아요. 최저보증 이율도 있는데 여기서 투자 수익까지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본질 강화가 끊임없이 발생해서 알아서 평생도록 판매 이슈가 끝없이 생산되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8번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고객이 1명, 2명, 10명, 20명, 30명, 50명, 60명 아직 100명이 안 되는 분들이 많겠지만 2년 미만 신입분들은 고객 수 100명을 빨리 채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 1명을 유치하는 건 이 사람이 실비 하나를 가입하든 운전자 보험 하나를 가입하든 내가 관리하는 땅 평수가 1평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실비 하나 가입했지만 이 사람이 소개해주는 다른 사람은 100만 원짜리 종신보험 가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계약 사이즈에 따라서 사람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되고 완전 아마추어예요. 그거는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이에요. 자,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저는 고객이 정확하게 1085명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10분 일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고작 10분 일에서. 제 고객들한테 단기납 종신 절반 쫙 보냈어요. 그 중에 한 8명이 가입하겠대. 예. 그거 다 보내도 1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관리된 고객분들이 있으면. 내 고객이 쌓이면 쌓일수록 당연히 DB 인풋 비용 줄어듭니다. 왜? 여기서 소개가 많이 나오니까. 추가 계약 나오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일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너무 내가 마음이 조급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수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사냥을 했는데 안 잡혔어. 그럼 여기 또 가, 여기 또 가. 체력은 빠지는데
성과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무하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사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인류 문명의 발전을 왜 했어요? 이제는 안정적이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해볼 수 있잖아요. 문화도 만들 수 있고 시스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 그쵸? 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고객 숫자예요. 고객 숫자가 100명 정도가 되시면 이 안에서 소개선순환이 무조건 나와요. 정상적으로 고객 관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활용할 수 있죠. 사업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5성급 여행도 여러분들 공짜로 가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썸머 가서 여기 이지아 지점장 75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5성급 아주 여행 갔는데 750만 원짜리 디올백 받고 선미장은 10억짜리 복리계좌 받았잖아요. 네? 퇴직연금 10억짜리 복리계좌 받고 우리 영훈 FA랑 종수 SL이 다이슨 그 에어랩 받고 그쵸? 응? 얼마나 좋아요. 여행도 공짜로 가고 전세기 타고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썸머 이제 6월부터 썸머죠. 30만 원씩 3개월만 하면 돼요. 그럼 1구간 달성이에요. 이거 못하면 안 되겠죠. 썸머 가면은 리더분들이 다 사주고 말이야. 밥도 맛있는 거 먹고 똠양꿍 이런 거 먹고 얼마나 좋아. 자, 시기 질투 없이 인정받고 무한대로 성장한다. 뭐 동기나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 중에 일반 직장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하기가 두렵대요. 왜? 열심히 할수록 욕먹어. 너가 열심히 하니까 나까지 야근해야 되잖아.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네가 돋보이니까 이렇게 시기 질투 있고. 여러분들 일이 힘든 건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 별로인 거는 못 참아요. 참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열심히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간질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최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서로도 아끼고 화합하고 공유하고 오히려 잘하는 사람 더 우대해주고 강사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얼마나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보험일로 진짜 어느 정도 소득을 만들어보고 내가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면 다른 일 하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게 생각나. 정말이에요. 왜? 이제는 DB 영업이 또 있잖아요. 물론 마스터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진짜 영업인들이 평생 해결을 못하는 프로스펙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 DB 영업 마스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10개 얘기했고 45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만큼 많은 거예요. 좋은 거야. 근데 이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각종 시상시책, 해외, 국내 여행, 품위 유지비, 인센티브, 운영비 등등 제공받는 인기 연예인 되는 직업이고 머니프리, 타임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 뭐 하지도 않는데 타임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타임프리만 원하는 거지.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쉬는 게 낫죠. 내가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자, 머니프리, 타임프리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거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머니프리, 타임프리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죠. 하지만 노력하면 머니프리, 타임프리 정말 할 수 있죠. 사석에서도 동료들끼리 일리하게 하는 게 재밌는 직업. 야, 이것도 일반 회사원들은 여러분들을 일리하게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일리하게 하지 말라 그래도 일리하게 하고 있어요. 왜? 자기 사업이고 자기가 재밌으니까. 저번 주에 여기 우성 팀장님이랑 용현 점장님이랑 진아부 점장님이랑 그 저녁 맛있는 거 뭐 깍둑살 뭐 이런 거 먹는데 일리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리하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일리하기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거예요, 그게 또.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또. 뭐 재밌고, 앞으로 어떻게 해볼까? 막 이런 인사할 이런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또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내 직업 자체가 좋으니까. 여러분들, 최단 기간에 연봉 1억 이상도 가능한 직업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밖에. 여러분들, 최단 기간 1년 이내 연봉 1억 이상도 가능한 유일무이한 직업 뭐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대한민국이 사교육 언제부터예요? 요즘 유치원부터예요. 그쵸? 자, 한번 진짜 생각해보자.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몇 년을 공부를 해요?
대략 한 14년 정도 공부하나요? 대학교까지? 맞나요? 아, 더 하는구나. 4살 때부터라고 하면 16년, 20년을 공부하네. 20년 동안 학비 수억 원 들이고 공부 미친 듯이 해가지고 그 공부 왜 해요? 좋은 직업. 네,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좋은 직장 어디? 뭐 삼성물산, 삼성전자 들어간다고 치자고요. 초봉 얼마예요? 초봉 보너스 빼고 맞아요. 한 4, 5천 돼요. 20년 공부해가지고 월에 400 받으려고 좋은 직장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좋은 직장이어서 그런 거고. 근데 우리 일 하는 사람 얼마 벌고 싶어요 물어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1000, 많이 뭐 어떤 사람은 뭐 1억, 뭐 어떤 사람은 500, 600.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서울 스카이 나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직장에서 초봉이 400인데 그거 미만으로 부른 사람 없어요. 근데 하루에 4시간도 일을 안 한다고? 아, 이게 말이 되냐? 20년을 내가 뼈 빠지게 공부하고 수억 원을 들여가지고 400 받으려고 취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1000만 원 벌겠다고 와가지고 하루에 3, 4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러면서 1000만 원 벌고 싶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가 최단 기간 동안 연봉 1억 이상도 가능한 유일무이한 직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노력을 했을 때 근데 이게 막 정말 무슨 뭐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일하라 이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 노력하는 만큼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반 직장인들도 여러분들 다 출퇴근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근데 출퇴근하는 거를 무슨 유세 부리듯이 나 이렇게 출근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단순 출근한 것만으로 나 출근했는데 그게 무슨 뭐 유세 부릴 일입니까? 출근한 게? 잘한 건 맞지만 일반 직장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반 직장인들의 2배를 벌고 싶어. 3배를 벌고 싶어. 근데 노동을 3분의 1밖에 안 하고 싶어.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 우중프 본부장이 메리츠 화재로 27만 원짜리 한 건 받았는데 500만 원이에요. 수수료가. 500만 원이면 하루에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일을 무려 43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루에 12시간씩 뼈 빠지게 중노동을 43일 해가지고 500만 원 버시겠어요? 아니면 메리츠 화재로 27만 원짜리 계약을 한 건 받아서 500만 원 버시겠어요? 그럼 그걸 나중에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상품 공부든 화법 연습이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세상에 거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억울하지 않고 형평성 있는 직업이죠. 평생 배울 수 있죠. 무료로 양질의 교육을 항상 시켜주는 린치핀 평생교육원이 되죠. 교육과 공유가 공존하여 마음 편하게 일하는 직업이고 3.3% 적용받는 사업자지만 투자금 및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일반 사업이나 요식업이나 순수익 1억이면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얼마 떼요? 일반 내가 사업자로서 순수익 1억이다. 그럼 세금 얼마 떼는지 아세요? 우리 기업 전문가님 세금 얼마 떼요? 40%면 4천만 원 세금 떼죠. 한 30-40% 떼거든요. 제 주변에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서 30억 벌면 15억 세금으로 내버려요. 그래서 법인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일은 얼마나 좋아? 순수익 1억, 순수익 1억, 우리 세금 떼요 안 떼요? 우리 일로 순수익 1억이면 거의 세금 안 떼요. 우리도 환급을 받아요. 우리는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기준 퍼센테이지도 높아요. 저도 1억, 1억 5천, 2억, 3억, 4억, 5억, 10억 다 해봤죠. 1억일 때 세금 거의 떼본 적이 없어요. 떼봤자 150, 200밖에 안 떼요. 그 나머지는 뭐야? 일반 사업에서 3, 4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떼잖아요. 우리 일로는 4, 5억을 벌면 그 정도의 세금을 떼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순수익 1억 정도면 우리 일은 1억 물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진짜 내가 돈을 너무 안 썼다? 그러면 한 100, 200 세금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기본적으로 한 4, 50%의 지출을 했다. 그러면 우리 일은 1억 정도 순수익이면 오히려 환급을 받아요. 환급을. 근데 이제 SNS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 처음으로 1억을 딱 찍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소득과세를 해야 된다고 이제 공문을 받았겠죠? 아직 안 해봤는데 자기가 세금 많이 뗄 거를 알고 이제 SNS에 그걸 딱 스크린 캡처해가지고 올리면서 나도 이제 국가에 세금 많이 낸다. 나도 이제 막 세금 그렇게 안 내요, 여러분들. 네, 1억 벌어보시면 압니다. 네, 별로 세금 안 냅니다. 일반 사업에서 30-40% 떼는데 우리는 오히려 환급을 받으면 받지 세금 진짜 조금밖에 안 떼요. 이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응? 세금 국민건강보험 여러분들 얼마씩 내세요? 어휴 정말. 국민연금. 어휴 그쵸? 끔찍이다 진짜. 아무튼 자, 중요한 건 3.3% 적용받는 사업자지만 세금도 덜 내고 투자금 및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9번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환갑 넘은 사람도 미쳤고 단시일에 억대원봉이 가능한 팔자고 치는 직업입니다. 안 그래요? 60, 70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는 진짜 마음이 제가 너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맞잖아요. 그 베이비부머 시대에 그분들의 많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된 게 이제 인구는 줄어드는데 연령은 높아지면서 세금 내는 사람은 덜한데 세금 받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이게 국가가 역피라미드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완전 바뀌었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자산을 모아두지 못했어. 그러니까 60세, 70세 되신 분들도 80세, 90세까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저성장 국가다 보니까 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양극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욕하면 바꿀 수 있냐고요. 그 시간에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내가 한 명이라도 더 만나는 게 이득 아니에요? 그쵸? 어쨌든 환갑 넘은 사람들도 위촉고 단시일에 억변봉이 가능하고 오히려 사회에 처음 발디딘 아무 경험 없는 20대 초반에게도 이 성공의 문이 열려있는 스타트업이지 않습니까? 그쵸? 20대 초반 친구들이 또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어디 가서 500, 1000, 2000 벌 수 있겠습니까? 이 직업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21번. 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많이 가입하면 점점 부유해지는 유일한 업종이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주류 세일즈 같은 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술 그거 많이 먹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간경화 걸리고 간암 걸리고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일은요.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많이 가입하면 얼마나 좋아. 제 아는 선배님 중에 그 매트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 30년 근속을 하셨는데 5년 근속할 때마다 자기한테 선물로 연금을 100일치 가입을 했던 분이에요. 그분 은퇴하잖아요. 한 달에 연금 10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와요. 얼마나 좋은 일이야? 여러분들 우리 진아부 점장님이 재테크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 진아부 점장님 진아부 점장님 괜찮으세요? 어디 앞에 계신가? 네. 단기납 중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금까지 아주 준비를 잘해 두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일하시면서 연금이든 단기납 중심이든 준비 많이 하셔야 되고 저축 많이 하셔야 돼요. 보험상품으로. 자, 오래 할수록 인성과 폭력이 완성되는 직업이죠. 사람을 또 대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이니 죽을 때가 가까울수록 직업의 진가를 이해하고 삶을 통찰할 수 있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가장 리스크가 적고 가장 단기간의 승부를 볼 수 있고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내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고 과로사가 또 없잖아요. 여러분들 알아서 다 잘 쉬시니까. 그쵸? 알아서 엄청 잘 쉬시잖아요. 우리 일하다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일에 대한 노동 강도가 낮아. 여러분들 뭐 TA 하다가 뭐 손목 인대 늘어나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피를 토했다던가? 아무도 없잖아요. 알아서 잘 쉬잖아요. 그쵸? 과로 좀 해야 되는데 과로를 안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오히려. 그쵸? 아무튼 과로사가 없고요. 전매제도가 도입되면 펀드 매니저보다 또 인정받는 직업 될 수 있죠. 전매제도가 뭐예요? 고객님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손해보면서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매제도예요. 이제 판매 전문 회사도 되고 전매제도도 도입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역량이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험 설계사하는 게 진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험 설계사가 어느 정도로 높은 위치의 직업인 줄 아세요? 거의 의사만큼 존중받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 차이가 있습니다. 왜?
법적 제도가 잘 마련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인슈어딜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벌써. 아직 종신은 아마 안 될 건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사고파하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전매제도고 선생님, 전문가님 소리 들을 수 있는 직업이고요. 위기에 빠진 고객의 삶을 직접 구제하는 직업이잖아요. 단순히 돈만 많이 벌 수 있고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고 해도 직업적으로 내가 어떤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일은 어때요? 제 실제 사례 27살에 제 고향 친구 중에 특전사 부사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공수훈련 뭔지 아세요? 하늘에서 이렇게 점프 뛰는 훈련? 공수훈련 하다가 아파트 3층 높이에 낙하산이 걸린 거예요. 그 비상낙하를 했거든요. 근데 비상낙하산이 안 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냥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그냥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는 안 부러졌어요. 충격이 척추로와서 하반신 마비를 판정을 받았어요. 27살에 특전사 부사관이. 그 인생 거의 끝나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보험금을 1억 5천 이상을 줬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된 27살밖에 안 되는 새파란 청년이 1억 5천이 넘는 보험금 수령된 걸 보고 웃어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열심히 재활해서 지금도 못 뛰어요. 근데 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구슬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전사는 아니지만. 그럼 저는 사람 한 명 살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일입니다. 우리 일 오래 하다 보면은 그런 사명감이 생겨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명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려면 많이 팔아야 돼요. 회사에서 원 단위로 보험 상품 비교하느라고 10시간씩 더블 모니터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나가서 한 명이라도 더 어필하고 팔라는 거예요. 진짜 보험의 가치가 보험금 청구라면 많이 팔아야 보험금 청구도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하루에 3명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클로징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10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원 단위로 어디가 더 이원이 싼가를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보험의 가치도 전자가 더 많이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일의 본질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33번. 고작 한두 시간 상담으로 시급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유일한 직업 아닙니까? 여러분들 고객 만나가지고 상담 뭐 10시간, 20시간 안 하잖아요. 초회 상담 2시간, 클로징 상담 뭐 2시간, 한 사람당 4시간 이렇게 보통 상담하잖아요. 그쵸? 저는 우리 일이 뭐가 재밌냐면 만나가지고 처음 봐요. 1시간 얘기했어. 근데 이 사람이랑 같이 20년을 산 자기의 가족한테도 얘기 못하는 걸 1시간 만나 나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일의 매력이에요.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를. 엄청 재밌는 일이에요. 한두 시간 상담해가지고 수백만 원 벌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일 말고. 처음 고객 만나가지고 2시간 AP 잘하면 이 사람이 15만 원 뭐 보장 리모델링 하면 내 수백만 원 버는 거 맞잖아요. 그럼 그 2시간 집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중해야죠. 그 2시간 여러분들이 150만 원, 200만 원 소개까지 합치면은 1000만 원 넘게 2시간 동안 벌 수 있는 건데 시급이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짜리 일을 하는데 그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 고객 만날 때 제대로 가야 되고 제대로 준비해서. 안 그래요? 그게 다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 주어진 기회인데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자,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 서울대 졸업한 의사의 삶도 안 부러운 직업이고 제가 일단 변호사 이야기는 나중에 할 거고 자, 서울대 졸업한 의사. 제가 이걸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지인 중에 서울대 치대 나온 의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강남 파라코 출신입니다. IQ가 150이 넘어요. 그냥 천재야. 근데 집이 엄청 부자는 아니에요. 저기 설릉역에 아파트 하나가 있어요, 부모님이. 딱 그 정도예요. 뭐 부자죠, 그 정도면. 20, 30억 있는 거니까. 근데 막 병원을 차려줄 정도의 그런 부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막 100억대, 200억대 자산가의 집안은 아닌 거예요. 자, 서울대 치대 졸업한 그 IQ 150의 치과 의사가 치대 졸업하고 병원을 어디다 개원했을까요? 본인 고향은 강남이에요. 경기도? 어디? 촉촉? 제가 답변이나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건데 이러니까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강남에다가 차린 거예요. 당연히 아니 자기가 강남 파란고 출신인데 갑자기 지방을 왜 가요? 서울대 치대까지 나와가지고 설릉역 옆에다가 치과를 차렸습니다. 근데 한 달에 얼마 벌었는지 아세요? 서울대 치대 졸업한 그 치과 의사가? 얼마요? 300? 일단 서울대 치대 가는 데까지 공부하느라고 들인 시간과 비용이 뭐 진짜 수십억이겠죠? 그 친구가 많이 벌 때는 한 1,000만 원? 적게 벌 때는 적자날 때도 있고 한 500, 600? 서울대 치대 나와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일요일까지 근무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일 2배 더 해요. 서울대 치대 나와서. 근데 병원 차리는데 대출 15억, 20억 받았어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해요? 그 근방에 치과만 30개가 있어요. 제 지인이 차린 치과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체인 치과가 몇십 개가 있다고요. 광고비가 한 달에 몇 억이에요. 직원들 월급 주고 찰때고 폰타면 뭐가 남아 그러면. 그래서 그 친구가 결혼까지 했는데 지금 어디서 치과를 하는지 알아요? 전라도 여수까지 내려가서 치과를 거기 경쟁이 덜하니까 결혼까지 했는데 그 서울 인프라의 혜택을 다 포기하고. 근데 뭐가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우리 여기 삼전역 사거리에 그 마취통증 의학과 하나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2차 백신을 맞고 왼쪽 다리가 엄청 아프게 되는 후유증을 잠깐 겪었어요. 온갖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갔는데 이제 치료가 됐어요. 근데 아무튼 그 인연으로 친해졌는데 의사가 2명 있거든요. 둘 다 카톨릭 의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학 박사 교수급이야 둘 다. 여기 통증의학과를 차렸어. 거기가 원래는 월화수목금 10시부터 6시까지만 딱 근무를 했는데 지금 한번 가보세요. 월화수목금 토 일 쉬는 날이 없어 의사인데. 그리고 야간 진료를 일주일에 3번 이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도 병원 차리는데 수십억 썼죠? 바로 맞은편에 거기가 총 토탈 2개 층을 쓰거든요. 바로 맞은편에 한 8개 층을 쓰는 똑같은 통증의학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것도 지역 기반이니까 그런 거예요. 의사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뭐가 부러워요 여러분들? 네? 이유가 있잖아요. 자, 대화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노동의 강도가 너무나도 낮죠. 그러니까 오래 일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한 달 이상 여행도 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 뭐 가족끼리 여행 일정 잡히거나 이러면은 제가 다 여행 일정 이런 거 다 보내드리잖아요. 그걸 악용만 하지 않으면. 자,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아프거나 일이 있으면 바로 퇴근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직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프거나 일 있으면은 뭐 회사에 5시, 6시까지 남아 계세요? 딱 뭐 8시 반에 출근했다가 좀 아프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병원 갔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문제지만 그럴 수 있는 전문직이 어디가 있냐고요 세상에. 응? 원래는 내가 아주 그냥 극한의 고통을 느껴도 하루에 책임을 완수하고 끝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로워. 이러니까 일반 직장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생활 1년 하다가 일반 직장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이걸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견뎌요. 절대 못 견뎌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 38번.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직접 뽑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직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초고령화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일거리가 많은 직업이고 기계나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업이고 세일즈 중에 유일하게 고객의 돈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세이브하게 해주는 직업이고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직업이고 노력하면 누구나 하면 지원 없이 리더가 공평하게 될 수 있는 직업이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사람을 얻는 직업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영업하면은 꼭 영업 6개월도 안 해본 사람들이 야 영업하면서 주변에 지인 다 떠나고 완전 헛소리예요. 제가 영업 시작할 때 전화번호부에 1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뭐 그냥 대한민국 모든 직업분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사람을 얻은 거 아니에요? 맞죠? 꼭 영업 3개월, 6개월 자기가 하고 싶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짧게 만나보고 그만둔 사람들이 꼭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일 오래 한 사람들은 다 사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리예요. 지금 진리. 바이블이야. 인생은 어차피 그리고 또 세일즈잖아요.
아니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이 세일즈의 본질을 통찰하고 어차피 좋은 하시느라 어떤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에서 세일즈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세일즈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배워보는 이런 경험을 쌓는 게 내 일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인생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100억, 200억 투자 받아가지고 자기 사업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진짜 그런 사람은 0.001%예요. 다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붕어빵 장사하고 10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고 1억으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시작, 심지어는 삼성, 구글, 애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은 미약할 수 있으나 이런 장점들을 기억하고 내가 된다라는 희망으로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정해요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하고 있잖아요. 난 500밖에 못 벌겠지. 난 여기서 600만 벌면 되겠지. 2천 벌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500밖에 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되면 2천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를 제한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야. 핑계가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명확한 45가지의 이유로 다시 태어나도 보험 영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 일의 장점과 특징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너가 하는 일은 뭐가 좋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저랑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제 영상을 보여주시든가. 그럼 할 말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자,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한 어떤 천재 변호사의 고뇌라는 글을 또 가져왔습니다. 이건 글이 아니라 이것도 제 실제 고객님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법대 하면 어때요? 그렇죠. 우리 맞죠? 자, 고대 법대를 수석 졸업하고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죠. 다 로스쿨이죠. 사법고시를 통과한 뒤에 사법연수원 차석으로 졸업하신 이 천재 변호사님. 네, 실제 제 고객님이세요. 실제 제 고객님이십니다. 이거. 스펙 한번 보세요. 여기서 린치핀에 계신 분들 중에 이 변호사님보다 본인이 스펙이 좋다 손 없죠? 없죠? 자, 제가 이 변호사님을 제가 20대 후반에 알게 됐어요. 저희 친척 중에 아주 높은 직급의 검사가 있어요. 그분이 본인의 학교 후배를 소개해줘서 고객으로 만나게 됐어요. 자, 제가 20대 후반에 만났고 제 고객이 되고 제가 딱 30살 때 제가 30살 때 뭘 하고 있었냐면 블리치에서 지점장을 하고 있었어요. 역삼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저보다 딱 10살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만났으니까 40살. 지금 제가 38이니까 이분은 48이에요. 네. 자, 이분이 성격이 진짜 밝으세요. 성격이 엄청 밝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결혼을 하셨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엄청 긍정적인 사람인데 어느 날 대화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우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이분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이분은 서울 동부지방법원 앞에 문정동. 예, 우리 이제 영업하시다시 거기서 하죠. 문정동에서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로펌에 계시다가 혼자 이제 그 사무실을 오픈하신 분이에요. 법률사무소를. 그래서 이제 딱 찾아갔어. 딱 찾아갔는데 가자마자 딱 보인 게 뭐냐면 이분의 책상이 어느 정도 크기냐면 우리 여기 메인 교육 그러니까 이 지금 책상 4개 이렇게 합친 거 있죠. 책상 4개 하나 합친 게 이분의 책상이에요. 근데 진짜 서류가 여기서부터 천장까지 한 4개가 쌓여 있어요. 진짜로. 그 다 무슨 서류예요? 다 법률 서류죠. 보험 가입 제안서처럼 그런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숫자 하나만 틀리면은 소송에서 진단 말이에요. 네? 이분이랑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고민이 뭐였냐? 자기가 고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사법연수원 차석 졸업해서 커리어 10년 이상을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딱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하루 쉰대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20시간이에요. 자기 딸들 얼굴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딸들이랑 못 놀아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대요. 자기 딸들이 깨어 있는 걸 본 적이 없대요. 3, 4년 동안 휴가를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분의 고민이었어요. 네. 그리고 일이 또 너무 힘들대. 왜? 왜일까요? 일단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이. 그쵸? 여기서 서류 보다가 법원 가서 또 재판으로 싸워야 돼. 교도소 가서 면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여러분들이 속된 말로 진상 고객들 만날 수 있잖아요. 그쵸? 막 태도 좀 별로고 그래도 사기꾼, 폭행범,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변호사님은 교도소 가서 살인범, 폭행범, 사기꾼 이런 사람들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랑 상담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변호해줘야 돼요. 만나는 사람 힘들까 안 힘들까? 재판에서 지잖아? 협박받아요. 진짜로.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한 달에 한 3, 4천 번대요. 여러분들 3, 4천 벌고 이렇게 일할래요? 안 할래요? 돈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으시구나. 농담이고. 근데 그거는 순매출이고요. 직원들 월급 주고 차 타고 뽀떼고 이것저것 하면은 그분도 많이 벌 때는 1,000만 원 조금 넘게 벌고 적게 벌 때는 한 5, 600밖에 못 벌어요. 그렇게 일하는데 고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하고 이러는데 근데 우리보다 일의 강도는 압도적으로 높고 한 달에 하루 쉬면서 진짜 그 변호사들은 여러분들 손가락에 지문 없는 거 아시죠? 이거 하도 넘겨가지고 항상 골목 끼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30살 때였어요. 이분은 40살 때. 저는 그때까지 차 없이 영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복귀하려고 뭐 해줄 말이 뭐가 있어. 그냥 바카스 드리고 변호사님 힘내세요. 계약 유지는 좀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회사를 복귀하려고 딱 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25살에 이 직업을 선택한 나한테. 왜? 나는 이 정도의 스펙도 아니야, 학벌도 아니야, 뭐도 아니야. 근데 이분보다 10살이나 어린데 그 당시에 제가 순수익이 2천만 원 좀 넘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훨씬 더 행복하게 말 그대로 머니프리, 타임프리 하고 있고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이분의 나이가 됐을 때 40살이 저 아직도 40살이 안 됐잖아요. 40살이 됐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시작했잖아요. 아 힘들다. 또 고객이 어쩌고저쩌고네. 그런 생각 그만하시고 내가 뭘 바꿔나갈 수 있을까만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유혹이 너무 많고요. 흔들림이 너무 많아요. 맨날 날 흔들어요.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나랑 똑같이 보이는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가족이, 친구가, 고객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남이 흔들 때마다 같이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잣대예요. 항상 원래 사람의 인생은 흔들리는 파도와도 같아요. 거기서 중심 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얼마나 좋은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아셔야 돼요? 모르셔야 돼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동기부여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달린 댓글인데 베스트 댓글이에요. 한번 볼게요. 나이 30 되니까 이런 영상을 계속 찾아보게 된다. 20대 때 내가 한 게 너무 없기에 이런 영상을 보면 눈물이 하염없이 난다. 눈물 흘린 만큼 40대가 되었을 때 꼭 웃고 말겠다. 라는 글이에요. 여기에 그 공감 따봉이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3,000몇 개가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서 제일 슬픈 게 후회라는 감정 같아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단 하루도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먹어가는 게 좋고. 왜?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후회라는 감정이 왜 슬픈 감정이냐?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아니면 지나간 날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과거에 대해서.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러면 내 현재와 미래는 내가 바꿀 수 있죠. 난
과거의 어쩌고저쩌고 이미 지나갔습니다. 현재 미래만 생각을 하자고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상관이에요? 현재 미래, 현재 미래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회 남지 않게 진짜 앞으로 오늘 이 시간, 미래 그 누구의 탓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좀 쉼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멈춰주세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